우리가 몸을 다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스키를 타다가 꽉 넘어졌는데 팔이 막 퉁퉁 부어올랐다고 해보죠. 엄청 아프겠죠. 그렇죠. 진짜 아프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까만 배경 위에 뼈가 어긋난 하얀 선이 아주 선명하게 보인단 말이죠. 네, 딱 보이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그 사진을 딱 가리키면서 여기네요. 부러졌습니다. 깁스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엔 어떤 모호함도 없어요. 마치 그 정밀한 기계 부품을 다루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아주 명확하죠. 맞아요. 그게 약간 이진법처럼 명확하거든요. 뼈가 제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어긋났거나 바이러스가 있거나 없거나 우리는 보통 이런 식의 명확한 진단을 아주 편안하게 느낍니다. 네네. 눈에 딱 보이고 수치로 측정할 수 있고 또 매뉴얼대로 고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 진단의 엑스레이 기계를 우리의 그 마음이나 정신에 들이대면 어떨까요? 마음이요. 네. 갑자기 그 선명하던 화면이 지지직거리면서 고장난 것처럼 모든 게 흐릿하고 되게 복잡한 진흙탕으로 변해버립니다. 엑스레이로는 도저히 찍히지 않는 불안, 공허함, 우울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진단하고 고쳐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흐릿하고 복잡한 마음에 관한 겁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일 막 마음의 피로를 느끼고 계실 청취자님을 위해서 오늘 아주 특별한 지식의 심층 탐구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정말 딥다이브 해볼 텍스트는요.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경영학 박사님이 작성하신 도정신 치료의 이론적 기틀과 임상적 실제에 관한 심층 연구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꽤 기네요. 제목이 조금 묵직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진짜 아주 파격적인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탐구 미션은 단순히 서양의 심리치료 기법이나 동양 철학의 역사를 막 겉핥기식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과연 진정한 치유란 겉으로 드러난 증상을 없애는 것인가? 아니면 삶을 바라보는 나침반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것인가? 이 거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 서구의 정신분석과 동양의 오랜 지혜가 어떻게 만나서 현대인의 근원적 불안을 박살내는지 그 진짜 메커니즘을 펼쳐볼 거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왜 굳이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했냐는 겁니다. 기존의 서양 심리치료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이 도정신 치료의 창시자인 소암 이동식 박사님의 초기 학문적 여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시자분요. 네. 이분이 무려 미국 뉴욕의 그 벨뷰 정신병원 그리고 윌리엄 알란손 화이트 인스티튜트에서 정통 서구 정신분석 수련을 받으신 분이에요. 잠깐만요. 벨뷰 병원이면 정신의학 쪽에서는 거의 최고권이 있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한마디로 서양 정신의학의 최전선에서 그 도구들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정말 최고의 엘리트셨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서양의학의 최정점에 계셨던 분이라면 오히려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시스템을 더 맹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대체 뭘 보셨길래 한계를 느꼈다는 건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서양의 정신치료가 효과가 아예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환자의 과거 트라우마를 인과관계로 밝혀내는 데는 아주 탁월한 도구죠.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박사님은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마주하면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벽이요? 네, 서양의 기법은 환자의 우울증이나 강박증 같은 표면적인 고장은 수리를 해주는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툭 던져져서 느끼는 어떤 텅 빈 공허함 있잖아요. 네, 알죠. 즉 근원적 불안이나 실존적 한계를 치유하는 데는 서양 의학이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확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양의 정신분석은 그 고장난 자동차 엔진을 고치는 완벽한 정비 매뉴얼 같은 거였군요. 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부품을 막 분해해서 고장난 곳을 찾고 조립하는 건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정작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캄캄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느끼는 본질적인 두려움, 그 공포에 대해서는
매뉴얼 어디에도 안 적혀 있었다는 뜻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부품이 멀쩡해져도 운전자가 여전히 막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치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만 고친 거죠. 네, 그래서 박사님은 1954년에 귀국하신 후에요. 그 서구 정신의학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동양 전통 사상으로 눈을 확 돌리십니다. 아, 동양 철학으로요? 네, 숭산 스님이나 타너 스님 같은 당대 불교계의 거장들하고 직접 교류를 하시고요. 참선을 하면서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오, 어떤 발견이죠? 불교 문헌인 대해정고의 서장에 보면 애응지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애응지물이요? 한자어 같은데 무슨 뜻인가요? 네, 가슴에 꽉 맺혀서 떨어지지 않는 집착 덩어리를 뜻하거든요. 아, 가슴에 맺힌 응어리 같은 거네요. 화병 같은 느낌도 나고요. 맞아요. 그런데 박사님이 여기서 물어풀 탁 친 게 수백 년 전 동양의 승려들이 말한 이 애응지물이 최첨단 서구 정신분석에서 환자의 병리적 원인으로 지목하는 핵심 감정이나 컴플렉스와 그 작동 원리가 완벽하게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와, 진짜요? 네. 서양은 그걸 수술대 위에 딱 올려놓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려고 했고, 동양은 스스로 관찰하고 비워내려고 했다는 그 접근법의 차이만 있었던 거죠. 서양의 최신 의학하고 동양의 옛 철학이 정확히 같은 심리적 덩어리를 가리키고 있었다니 이건 좀 소름 돋네요. 재미있죠? 근데 솔직히 약간 회의적인 생각도 드는 게 아무리 옛날 동양 사상이 통찰력이 있다고 해도 결국 그건 과학적 데이터가 없는 철학이나 종교의 영역 아닌가요? 현대 의학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엔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처음엔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반전이 등장하는데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가장 차갑고 객관적일 것 같은 최첨단 과학이 오히려 이 오래된 동양의 철학을 딱 증명해주고 있거든요. 네, 과학이요? 네, 서구 문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데카르트 이후로 서양은 주관과 객관, 정신과 신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아주 철저하게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장했습니다. 아, 내가 관찰자고 세상은 철저히 관찰 대상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분석하는 방식이죠. 아까 처음에 말한 그 엑스레이 기계처럼요. 맞습니다. 덕분에 눈부신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뤘지만 그 대가로 현대인들은 정신적 불안, 영적인 공허함이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앓게 되었습니다.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네. 우주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 나만 뚝 떨어져서 분리되어 있다는 소외감, 그리고 대상을 끊임없이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긴 겁니다. 아, 그래서 현대인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동양의 도사상은 처음부터 주객일치, 즉 나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쫙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네. 근데 놀라운 건 현대 양자 물리학이 바로 이 주객일치가 우주의 실제 작동 원리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해버렸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양자 물리학이요? 아니, 마음을 치료하는 이야기 중에 갑자기 물리학이 튀어나오는 게 좀 당황스러운데요.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이거 너무 비합 아닙니까? 아, 절대 비약이 아닙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관찰자가 투명 유리창 뒤에서 실험 대상을 지켜본다고 믿었죠. 관찰자의 존재가 실험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이걸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아주 미세한 양자의 세계에서는 관찰자가 대상을 보는 행위 자체가 그 대상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걸 밝혀낸 겁니다. 네. 보는 것만으로요? 네. 즉 관찰자와 독립된 순수한 객관적 관찰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참여적 관찰만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저걸 쳐다보는 순간에 나와 저 대상은 이미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의 관계망 속으로 딱 들어간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개념은요. 입자라는 게 딱딱하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진동하는 파동이자 끊임없는 어떤 과정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파동이요. 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만물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의 그물망이라는 그 동양의 도의 세계관, 불교의 연기법과 최첨단 물리학의 결론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와, 머릿속에서 뭔가 퍼즐이 탁 맞춰지는 기분이네요. 서양의 과학이 막 입자 가속기를 쌩쌩 돌리면서 우주의 끝까지 막 파고 들어갔더니 그 끝에서 수백 년 전 가부작을 틀고 우주의 이치를 깨닫던 동양 사상가들을 딱 마주친 거네요. 맞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와, 소름 돋아요. 심지어 대뇌 생리학적으로도요. 좌뇌의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기능, 즉 서구적 접근이죠. 그리고 우뇌의 직관적이고 종합적인 기능, 동양적 접근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통합될 때 인간은 가장 건강한 뇌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거든요. 아, 좌뇌와 우뇌의 통합. 네. 도정신 치료는 단순한 신비주의 철학이 아니라 이러한 물리학적, 뇌과학적 원리를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는 데 적극적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오, 우주와 물리학, 뇌과학까지 스케일이 진짜 엄청나네요. 하지만 청취자님 입장에선 여전히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가 우주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환자한테 무슨 소용이죠? 이 거대한 우주적 철학이 실제 진료실의 그 작은 의자 위에서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론이 아무리 우주적으로 훌륭해도 실제 사람을 고치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의학이니까요. 도정신 치료에서는 인간의 원래 마음 상태를 자정식, 즉 티 없이 맑은 거울에 비유합니다. 맑은 거울이요? 네. 원래 우리 미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는데 살면서 받은 상처, 편견, 두려움이라는 먼지가 거울에 잔뜩 끼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을 아주 심하게 왜곡해서 보게 되죠. 먼지 낀 거울. 네. 예를 들면 내가 내면에 화가 가득 차 있으면서 엉뚱하게 상대방한테 너 왜 나한테 화내냐고 따지는 식이에요. 정신의학에서는 이걸 투사라고 부릅니다. 아, 투사. 내가 화난 건데 그걸 상대방한테 막 덮어 씌워서 보는 거군요. 약간 안경에 빨간 물감이 잔뜩 묻어 있는데 온 세상이 붉다고 소리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래서 이 왜곡을 깨부수고 원래 맑은 거울을 되찾아주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되찾아주죠? 여기서 도정신 치료만의 아주 독창적이고 충격적인 임상 기제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360도 전환이라는 과정입니다. 360도 전환이요? 네, 출처 잔료에 나오는 어머니에 대한 양가 감정 사례를 통해서 이 전환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한번 살펴보죠. 좋습니다. 구체적인 환자의 사례로 들으면 이해가 훨씬 빠르겠네요. 청취자님도 더 몰입되실 거고요. 네, 처음 병원을 차지한 10대 환자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영도라고 부릅니다. 영도? 네, 이 환자는 진료실에 탁 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시고요.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화목해요. 좋은 거 아닌가요? 화목하다고 하잖아요. 겉보기엔 그렇죠. 불교 선문답의 아주 유명한 구절에 빗대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아주 평온하게 말하는 단계죠. 네네. 하지만 이 환자의 내면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헉, 왜요? 실제로는 자신을 심하게 억압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끔찍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무의식 깊은 곳에 막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면 가짜 평화를 연기하고 있는 거죠. 아주 위태로운 가짜 긍정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도의 상태라는 건 이런 거네요. 벽에 그 시커먼 곰팡이가 잔뜩 쓸어서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걸 닦아낼 용기가 없으니까 그 위에 그냥 예쁜 꽃무늬 실크 벽지를 발라놓고 우리 집 참 깨끗하고 예쁘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상태요. 정말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그 상태예요. 네. 그렇다면 그 곰팡이를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벽지를 뜯어야죠. 맞습니다. 예쁜 벽지를 무자비하게 뜯어내고 그 흉측한 곰팡이를 두 눈으로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도정신 치료에서는 치료자가 환자의 그 단단한 방어벽을 깨고 억압된 감정을 밖으로 끌어내도록 돕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러면 환자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정말 화산처럼 폭발시킵니다. 이게 바로 180도 전환의 단계입니다. 180도면 완전히 정반대로 획 뒤집히는 거군요. 네. 조금 전까지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사랑해 이러던 환자가 갑자기 엄마는 나를 조종하는 괴물이야. 심지어 엄마를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 이렇게 극단적인 적개심을 막 쏟아냅니다. 헐, 진짜요? 네. 기존에 믿었던 가치관과 자아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엄청난 혼란기죠. 선문답으로 치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라고 외치는 절대 부정이자 대혼돈의 상태입니다. 잠깐만요. 듣기만 해도 되게 아슬아슬한데요? 환자가 자기 엄마를 죽이고 싶다고 절규하는 단계라니요. 이건 오히려 환자를 더 망가뜨리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서양의학 기준으로는 즉시 막 약물 투여해서 진정시키거나 위험 분자로 분류할 것 같은데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서양의 기법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이게 매우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도정신 치료에서는 이것을 골문 상처가 터져서 고름이 빠져나오는 아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과정으로 봅니다. 아, 고름을 빼내는 거군요. 네, 이 180도의 고통스러운 터널에만 머물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자가 끝까지 그 감정을 환자가 소화해낼 수 있게 옆에서 지켜주고 버텨줍니다. 버텨준다. 그렇게 밑바닥에 스커먼 찌꺼기를 남김없이 다 토해내고 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요. 곰팡이를 다 긁어내고 나면 대체 뭐가 남는데요? 역설적이게도요, 그 지독한 미움과 분노가 다 빠져나간 텅 빈 자리에 환자 본인도 몰랐던 진짜 마음이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진짜 마음이요? 네, 내가 엄마를 그토록 미워했던 건 사실 엄마한테 온전한 사랑과 인정을 너무나도 간절히 받고 싶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아, 미움의 밑바탕에 깔려있던 사랑에 대한 갈구를 비로소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에 엄마가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었던 따뜻한 기억들까지 왜곡 없이 떠오르게 되죠. 와, 분노라는 먼지를 다 닦아내고 나니까 맑은 거울에 드디어 진실이 비치기 시작한 거네요. 네, 바로 그 순간이 360도 전환이 완성되는 지점입니다. 이제 환자는 어머니를 무작정 찬양하지도 무작정 저주하지도 않아요. 네네.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사랑과 연민이라는 양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어떤 위장도 없이 동시에 탁겨 안게 됩니다. 다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영도일 때랑 똑같이 사는 산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내면의 밀도와 깊이는 완전히 다르군요. 완전히 다르죠. 영도가 그 곰팡이를 외면한 가짜 긍정이었다면 360도는 지옥 같은 180도를 뚫고 나와서 도달한 묵직한 진짜 긍정이네요. 완벽하게 짚으셨습니다. 모든 부정을 통과한 후에 회복한 진정한 자아의 상태인 거죠. 와,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도정신 치료가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과정인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요. 네. 환자의 상처를 치유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냈다면 의사의 역할은 끝난 거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과연 치유가 끝났다고 해서 한 인간의 성장이 완전히 끝난 걸까요? 인간은 상처가 아문 후에도 더 높은 곳으로 막 나아갈 수 있지 않나요? 그 지점이 바로 도정신 치료가 다른 모든 심리 치료와 확연히 구별되는 독보적인 영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상처의 치유는 끝이 아니라 진정한 성숙을 향한 출발선일 뿐이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에서는 불교의 15도라는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5도요? 10마리의 소그림인가요? 네, 소를 길들이는 10가지 단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는 야생마처럼 길들여지지 않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상징하거든요. 아, 마음이 소군요. 네, 도망친 소를 찾아내고 길들이고 마침내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자아의 성숙을 10단계로 나눈 동양의 아주 심오한 심리학 체계죠. 10단계. 여기서 청취자님들도 흥미로워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서구의 현대 심리치료나 정신분석은 과연 이 10단계의 성장 로드맵 중 어디쯤 도달해 있을까요? 10단계 끝까지 갈까요? 글쎄요. 서양 심리 치료도 뭐 자아 실현이니 뭐니 하면서 목표가 꽤 높잖아요. 한 8단계나 9단계쯤은 가지 않을까요? 놀랍게도요. 소암 이동식 박사님은 서양의 모든 심리치료가 고작 7단계인 망우존인에 갇혀 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7단계에 갇혀 있다고요? 망오존인이 무슨 뜻인데요? 망우존인, 소, 즉 문제나 기법은 잊어버리고 오직 사람, 나 자신, 자아만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아만 남았다. 서양 심리치료의 지상 최대 과제가 뭡니까? 바로 건강하고 단단한 자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너는 소중해, 너의 자아를 지켜야 해 이렇게 가르치죠. 네네, 보통 다 그렇게 말하죠. 자존감 키우라고 하고. 하지만 동양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결국 자아라는 또 다른 개념의 감옥에 스스로를 딱 가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 무슨 말씀인지 확 와닿네요. 비유를 하자면 서양의 치료는 불안에 떠는 환자한테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거대하고 단단한 철옹성 같은 자아의 성벽을 지으라고 가르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벽을 다 짓고 나면 자, 이제 넌 성 안에 있으니 안전해 하고 치료를 딱 끝내버리고요. 근데 도중신 치료는 그 성벽 안에 갇혀 있는 것조차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보는 건가요?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서양 치료가 성벽을 높이 쌓고 안심하는 7단계에 머문다면 도정신 치료는 환자를 8단계인 이노구망으로 이끕니다. 이노구망이요? 네, 주체인 나도, 객체인 대상도, 심지어 그 단단하게 쌓아올린 자아라는 성벽마저
완전히 텅 비워버리는 절대공의 경지죠. 나라는 아직마저 탁 놓아버리는 겁니다. 와, 성벽 자체가 허구였음을 깨닫고 다 허물어 버리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방어벽이 다 사라지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나요? 그게 바로 9단계 반본 환원율다. 성벽이 무너지니까 비로소 세상 만물의 아름다움이 투사나 어떤 왜곡 없이 내 마음의 맑은 거울에 있는 그대로 비치게 됩니다. 네. 물은 흐르고 꽃은 불다는 자연의 진리를 그 자체로 온전히 수용하는 경지죠. 와, 그 상태만으로도 이미 너무 평화롭고 완벽한데요. 그럼 대체 마지막 궁극의 10단계는 뭔가요? 산속에 딱 들어가서 신선처럼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궁극의 10단계는 입전수수라고 부릅니다. 입전수수? 저잣거리로 들어가서 손을 내민다라는 뜻이죠. 저잣거리로요? 네. 텅 비우고 정화된 마음으로 깊은 산속에 혼자 고상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통과 번뇌가 막 들끓는 복잡한 시장통, 즉 우리의 일상적인 사회로 다시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 나만의 평화를 즐기는 게 끝이 아니군요. 네, 아직 1도, 180도의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고 있는 타인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흙먼지 묻는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와, 자아의 성숙이 결국 나비처럼 탁 날아올라서 이타적인 삶을 실천하는 보살의 경지로 귀결되는 거죠. 보살이요? 네, 상처받은 이기적인 개인을 치유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타적 존재로 진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도정신 치료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입니다. 웅장하네요, 진짜. 튼튼한 성을 짓고 숨는 게 치유인 줄 알았는데 그 성문을 활짝 열고 마을로 다시 내려가서 사람들을 끼얹는 것이 진정한 치유라니요. 네, 감동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가장 현실적인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렇게 180도의 폭발을 버텨내고 타인을 구원하는 10단계의 경지까지 환자를 이끌고 가려면 도대체 치료자는 어떤 기술을 써야 하나요? 무슨 대단한 첨단 심리 조종 기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아날로그적인 요소가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아날로그적인 요소요? 네, 바로 사람, 즉 치료자 그 자체입니다. 사람 자체가 치료자다. 네, 서구의 의사들이 자신을 어떤 지식과 기법을 적용하는 전문 기술자로 여긴다면요. 도정신 치료에서 치료자는 환자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닦아낸 수행자여야 합니다. 정심라고 하죠. 수행자요? 보고서에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얼어붙은 땅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환자에게 치료자의 정화된 인격이라는 따뜻한 봄을 가져다 주는 것,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와, 논리나 기법으로 막 환자를 분해하는 게 아니라 치료자 본인의 맑고 따뜻한 에너지를 쪼여주어서 환자 스스로 녹아내리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양자물리학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네. 관찰자와 대상이 연결되어 있다면 치료자와 환자도 진료실 안에서 하나의 생명장으로 확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 치료자의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그 완전한 공감과 파동이 환자에게 그대로 탁 전해져서 이분법의 장벽을 허물고 치유가 일어나는 원리죠. 기술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 2026년에 참으로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네요. 이 대목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요. 우리 현대 문명에 처한 근본적인 위기인 도구의 배반을 아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구의 배반이요. 네. 인류는 삶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과학기술이라는 수많은 도구를 만들었는데 어느새 그 기계와 자본, 시스템이라는 도구에 지배당하고 주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정신과 치료조차 수면제, 항우울제 같은 약물이나 매뉴얼화된 인지치료 도구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죠. 글로벌 정신의학계도 결국 이 기법 중심주의의 한계를 통감하고 최근 서양에서는 수용 전염 치료나 마인드풀니스 같은 동양의 명상 기반 철학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 서양이 동양의 지혜를 수입해가고 있는 거네요. 네, 서양이 도의 지혜를 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니 요새 명상 앱이나 그 AI 심리 상담 챗봇 같은 게 엄청 유행이잖아요. 막 가상현실, VR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도 하고요. 모든 게 다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대인데 도정신치료의 그 치료자의 인격이라는 아날로그적 핵심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가치는 더욱 압도적으로 빛날 겁니다. 아, 오히려요? 네, 한국에서도 VR을 결합한 한방 정신치료 프로그램이 연구되고 있고 서구에서도 온라인과 치료자의 개입을 혼합한 TA 모델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타워 모델요? 네, 겉모습은 디지털의 옷을 입고 있죠. 하지만 전 세계 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뭔가요? 아무리 AI가 고도화되고 VR이 막 현실 같아져도 그 시스템을 통제하고 환자에게 궁극적인 변화의 동력을 제공하는 건 결국 치료자의 깊이 정화된 인격과 공감 능력이다. 이겁니다. 와, 국제정신치료연맹이 아시아의 그 수많은 치료법 중에서 유독 도정신 치료를 향해서 이론과 수련, 실제 임상의 시종일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치료법이라고 극찬한 이유가요. 바로 시스템이 아닌 인간의 본질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AI가 막 인간의 마음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처방하는 이 맹목적인 기술 만능의 시대에 인간을 치유하는 최첨단이자 궁극의 정답이 결국은 깊이 공감하는 맑은 영혼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라는 사실, 이 모순이 참으로 경이롭고 되게 벅차게 느껴집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깊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부러진 뼈를 찍는 엑스레이 기계 같은 서양 정신 분석의 한계에서 출발해서요. 주관과 객관이 하나로 쫙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양자 물리학을 만났죠. 네. 그리고 가짜 화목함의 벽지를 확 뜯어내고 분노의 곰팡이를 생눈으로 직면하는 180도의 고통을 거쳐서 마침내 진짜 긍정을 껴안는 360도 전환의 기적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나아가 15도의 로드맵을 따라 그 단단한 자아의 성문을 딱 부수고 세상으로 내려와서 타인의 손을 잡는 성숙의 과정까지 정말 알차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결국 서양의 합리적인 기법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도라는 깊은 뿌리 위에 서양의 지식을 융합해서 주체적인 치유의 길을 확 열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네네. 이동직 박사님이 70년 전에 뿌린 그 총찰의 씨앗이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절실한 해독제인지 우리는 오늘 분명히 확인했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심층 탐구 여정이 어떤 울림으로 다가가셨나요? 우리는 매일 불안을 막 잠재우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을 검색하고 트렌디한 멘탈 케어 앱을 다운받으면서 나를 고쳐줄 더 획기적인 도구만을 막 미친 듯이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살아가죠. 하지만 오늘 이 여정의 끝에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외부의 새로운 도구를 찾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밖으로만 막 향하던 그 바쁜 시선을 싹 거두고 내 안에 맑은 거울에 잔뜩 낀 상처와 편견의 먼지를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닦아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려는 시도. 예쁜 벽지를 뜯어내고 곰팡이를 마주해야 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그 한 걸음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 아닐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청취자님의 맑은 거울은 지금 어떤 모습인지 스스로 비춰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지식 탐구 여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